인문고전 제가 인문고전 필사의 힘이라는 책을 이제 출간을 하고 국토크 겸 오늘 고려학교 부스 안에서 이렇게 또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저는 중학교에서 25년째 근무하고 있는 영어교사이기도 하고요. 저희 이번 에듀플러스 위크 미래교육 박람회에서는 이제 교사성장학교 저희 고려학교 부스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저희는 7년째 이렇게 모임을 하고 있고, 오늘은 제가 이제 그 고려학교 교장이기도 하지만 이제 그 책 집필에 관한 북토크, 제가 평소에 어떤 취지로 이제 이번 책이 나왔는지 그런 내용이랑 평소에 어떻게 이제 책을 쓰고 뭐 글을 쓰고 기록을 남기는지 그런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닉네임을, 제 이름이 최성경이거든요. 성경인데 이제 닉네임을 성경지명으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성견지명하면 이제 닥쳐올 일을 미리 짐작하는 밝은 지혜, 그래서 이제 앞을 내다보는 그런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네. 그러면 잠깐만요. 이걸 세팅을 다시 맞춰요. 이거 각도 제가 맞춰드릴게요. 조금 더 앞에 갈까? 네, 목소리가 아무도 촬영을 안 하고 있어서 내가 찍으려고. 이걸 좀 더 앞에. 그 앞에? 네, 더 앞에. 그거를 이쪽에 당겨요. 앞으로 뒷모습이 보이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걸 안 보니까 보는 사람이 각도를 좀 맞춰. 숙여도 되는데 보시고 각도를 좀 맞춰주세요. 이거 녹화하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제 모습을 비춰야지. 아까는 그러니까 제 얼굴이 나오게 맞춰놨었거든요. 네, 됐어요. 쌤 보기 괜찮아요? 됐어요? 각도를 봐. 이건 이렇게 펴도 상관없어. 아니요. 에? 아니, 이걸로도 찍으려고. 여기 화면은 하고 있어, 화면대로. 됐나요? 네. 죄송합니다. 말이 끊겼네요. 자, 예? 교장쌤이 옆모습이 연습이 나온다고? 아니면, 앞에서? 근데 왜냐면 몰라. 가려서. 그러니까, 아니면 저기 현수쌤이 이거 좀 들고 있어요. 아니면 저쪽 책상에 놓든지. 저쪽 책상에 놔서 화면이랑 같이 보여도 될 것 같은데. 됐어요? 네. 그럼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견지명이 있는 성경지명이다. 약간 이렇게 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무슨 초능력이 있다거나 실제로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실천을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평가할 때 약간 어떻게 그렇게 이제 다양한 걸 하냐고 하시는데, 제가 즉각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 막 이렇게 계산해서 앞일이 이렇게 되겠지가 아니라 이게 딱 좋고 내 걸 해야겠다 지금 바로 실천을 하기 때문에 그게 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경험을 먼저 해봤으니까 얘기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성견지명이 있다. 성경지명이랑 맞아 들어간다. 최근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교사성장학교도 제가 7년째 하고 있는데 최근에 막 이런 형태가 생겨요. 성장학교 형태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고래, 저희 이미지가 이제 핵심 그 브랜드 이미지가 고래인데 여기저기서 고래를 또 많이 쓰시더라고요. 고래 이미지가 좋은가 봐서 내가 앞서갔구나 그러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천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데, 제가 그냥 스스로 생각했을 때도 그렇고 나중에 해야지.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이렇게 거기서 박람회 와서 후기를 남겨야지 하면, 전 보통 대구 사람이거든요. 대구 가는 기차 안에서 안 남기면
이따가 남겨야지 내지는 내일 남겨야지 하면 안 남겨요. 그런 식의 경험 많으시죠? 나중에 하자고 안 할 때 많으시죠? 그래서 저는 좀 바로 즉각적으로 하는 편이라서 그게 최대 좀 강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이제 제 스스로 정체성을 나는 체인지 메이커다 라는 걸 정했는데, 그 정한 게 2016년에 체인지 메이커 교육이라는 연수 워크숍을 듣고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해서 해결한다는 컨셉도 좋았지만, 아까 제가 실천이 되게 강하다 했는데 행동해본다, 실천해본다도 너무 좋았고, 제가 진짜 꽂힌 건 퍼뜨리기. 그러니까 행동하는 데서 끝나면 사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체험만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성장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내 생각을 넣어서 성찰하고 그걸 주변에 얘기하고 저처럼 나눠야지 그게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걸 그때 깨닫고, 이때부터 되게 적극적으로 뭔가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됐죠. 예전에는 그냥 사람들이 싸보자 뭐 한다. 그러니까 원래 가만히 있진 않지만 혼자 좀 조용히 했다면 그 이후로 이제 퍼뜨려야 된다. 이렇게 됐었고, 체인지 메이커 접하고 좋았던 거는 내가 뭔가를 더 공부해서 뭐 열심히 해서 다르게 바뀌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이미 충분하구나라는 걸 깨달은 게 제일 중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경험을 얘기하는 게 가치가 있는 거죠. 왜냐면 누구한테는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저는 퍼뜨리기에 꽂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퍼뜨리기 꽂혀서 이제 2016년 1월에 이 연수를 들었는데, 체인지 메이커 연수를 들었는데 이걸 알려야 되는데 어떻게 알리지 고민하다가 2월에 대구시 전체에 공문을 날렸어요. 교장쌤은 허락 받고, 교장쌤 제가 공문을 좀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체 공문을 뿌렸더니 40명 정도가 오셨더라고요. 또 신기하게. 그리고 이제 어느 또 학교를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40명이 또 체인지메이커 제가 받은 것처럼 이렇게 받았어요. 그리고 이거 너무 좋다 이렇게 돼서 매달 만났어요. 매달 만나고 학생 대상으로 워크숍도 하고, 그래서 그 체인지 메이커를 알리려는 분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판을 깔아주니까. 그래서 서울에서 매달 대구에 와서 또 도움 주시고 하다가 2017, 18년도에는 장학사님이 먼저 이거 너무 좋은데 프로젝트 수업이랑도 연계되니까 그러면 교육청 지원 사업을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교원 전문 학습 공동체를 2017, 18년 2년 동안 1년에 2천만 원 받고 이제 제가 연수 프로그램을 돌린 거죠. 막 이렇게 해서 연구회 선생님이랑 낸 책이 체인지 메이커 교육이라는 책이에요. 2018년에 이미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앞서갔다는 게 이런 부분에서, 왜냐하면 이게 보통 선생님들 책 낸다 이렇게 생각하실 때 뭐 몇 년 연구해서 뭐 해서 내가 부족하지 않아 이거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하는 걸 그대로 나눠도 나는 충분하다. 약간 이렇게 해서 저한테 책 제안이 들어왔지만 혼자 쓰지 않고 선생님들 여러 교과랑 동아리 그게 다 실어가지고 이름도 저자 이름을 당당하게 대구 체인지 메이커 교육 연구회 이렇게 해가지고 딱 했거든요. 이거 거의 3세까지 거의 다 팔렸고 지금은 이제 PDF 파일로만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연구회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책을 내고 이렇게 했었고, 이제 근데 이렇게 그 직무 연수를 해보니까 교육청 단위 이렇게 해보니까 한계는 뭐냐 하면 이제 오늘 이렇게 방문해 주시듯이 무슨 연수가 있다면 선생님이 한 번 왔다 가시면 끝이잖아요. 그분이 이걸 실천하는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고 우리가 계속 연결이 안 되니까 뭔가 좀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게 있고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년 단위로 최소한 같이 가야 된다. 그래야지 이렇게 이야기도 편하게 하고 그 안에서 성장이 일어난다 해서 제가 2019년부터 교사성장학교 은퇴를 한 거고, 제가 이렇게 다양한 책을 내는 것도 사실은 퍼뜨리기예요. 퍼뜨리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퍼뜨리기고 책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퍼뜨리는 거고, 이걸 제 얘기를 단순히 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문제 해결, 그 다음에 누군가한테 도움되는 주제 이런 걸로 하다 보니까 이제 책이 되어서 지금은 그 예스24 작가 등록에 보면 동저랑 전자책 다 합치면 22권 정도 이렇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됐었고, 그 다음에 주변에서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또 한 가지 주제가 아니라 되게 주제도 다양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자연스럽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딱 한 가지 주제로 해결되는 문제가 없잖아요. 프로젝트 뭐 하나를 해결하더라도 내가 지식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 인맥도 있어야 되고, 그죠? 다양한 역량이 필요하듯이
제가 수업을 할 때는 프로젝트 수업 이런 게 고민이지만 또 학급 운영을 할 때는 학급 경영이 고민이고 또 학부모 대상도 학부모도 교육을 시켜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서와 중학교는 처음이지라는 책도 내고 그 다음에 내면을 단단히 하는 데는 고전 읽는 게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도움이 많이 돼서 이제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주제도 다양해졌는데 제가 최근에 작년에 필사한 걸 다시 봤는데 김종원 작가님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글쓰기가 재능이 아니다. 쓸 가치가 있는 생각을 한다면 손가락은 저절로 글을 써지. 내 말은 쓸 가치가 있는 생각이라는 게 뭐 그럼 내가 가치 없는 생각을 하나? 가치 있는 생각한다는 부담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 뭔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리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써진다는 거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말 다양한 책을 쓸 수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스스로 생각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경우도 있고 주변에서 자꾸 저한테 질문하는 거에 답하다 보니까 또 책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오늘 주제로 말씀드릴 이 책은 제가 학년부장 하면서 그러니까 담임도 많이 했지만 학년부장을 몇 번 되풀이하다 보니까 아이들 생활지도 학년 전체 제가 한 200명 가까이를 제가 막 이렇게 어쨌든 케어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얘들이 너무 언어 사용이나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자기가 표현이 제대로 안 되니까 더 싸우는 것 같은 거예요. 언어 폭력.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조곤조곤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뭐가 기분 나쁘다 말하면 되는데 다 모든 게 짜증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서로 뭐 해결이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생겨서 그러면 좋은 언어에 좀 노출시키고 그러니까 내 눈앞에 있는 얘는 이해가 안 되지만 얘 행동은 이제 고전 이렇게 소설 같은 걸 보면 등장인물이 다양하잖아요. 그럼 그 등장인물을 통해서 좀 타인에 대한 이해를 가져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고전 읽기를 10권을 시켰어요. 애들한테 1년 동안.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에 고전 텐민이라는 책이 일단은 먼저 나왔는데 이 책이 나왔던 게 2022년 1년 동안 제가 그 200명 가까이 되는 학생들에게 10권의 인문고전책을 읽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권 읽힌 게 여기 리스트에 있는 요 책이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책부터 읽힌 건 아니고 애들이 처음부터 그러니까 완독하기 힘드니까 고전 5미닛이라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 가면 이제 인문고전에 대해서 한 5분 안으로 영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 작품의 배경이라든지 저자에 대한 뭐 정보라든지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대구시 교육청 자체에서 책 쓰기를 엄청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한 10년, 20년 거의 가까이 전부터 학생 저자 발굴하는 프로젝트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요 고전 텐민도 교육청에서 지원받은 돈으로 책을 낸 거거든요. 정식으로 이런 식으로 엄청 지원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 사이트도 원래 유료 사이트예요. 근데 이제 교사한테는 무료로 이렇게 제공을 해서 아이들한테 처음에는 영상으로 계속 일주일에 하나씩 보여주니까 애들이 꽤 재밌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처음에는 접근을 했고 그런 다음에 아이들한테 설문 받고 제가 좀 선택한 이런 책을 반별로 만약에 20명이면 20권씩 사서 이렇게 돌려서 가면서 읽은 거예요. 그래서 2, 3주 만에 한 번씩 돌렸는데 물론 완독을 다 못한 아이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표지라도 만져보고 넘긴 아이랑 안 넘긴 아이 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경험의 차이가. 그 다음에 당연히 완독한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그 완독한 아이들 중에 글을 써낸 아이들 글을 모아서 고전 텐미닛을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왜 텐미닛이냐 하면 이제 집에 가서 읽어와라 숙제처럼 한 게 아니라 학교에서 그냥 읽혔는데 점심시간이나 아침시간이나 자투리 시간 이용해서 하루 10분이라도 읽어라. 그래서 제가 좀 영향받은 많은 그런 이제 롤모델이라 이런 분들 중에 이제 이민기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하루 1%를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하루 1%가 몇 분일까요? 15분이거든요. 그러면 15분이라도 책 읽어라. 1%만 투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럼 아이들한테 강조할 때 15분보다 더 작은 10분이라도 투자해라. 근데 10분씩 읽어도 며칠 만에 사실은 100쪽이 100쪽짜리는 다 읽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피드백에서도 처음에 고전이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읽어보니까 스토리잖아요. 어차피 너무 재미있고 며칠 만에 완독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자신감도 붙고 이랬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글을 모아서 책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키워드도 아이들이 관계 끈기 성장 뭐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다시 뽑아가지고 똑같은 책을 읽었지만 다 다른 거예요. 7명이. 어떤 아이는
뭐 그 톰소의 모험에서 우정을 뽑아냈고, 그죠? 이런 식으로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었고, 그 책 읽고 활동할 때도 그냥 단순히 책을 읽어라 하면 애들이 포인트를 못 잡으니까 반별로 패들렛을 만들어서 질문을 다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노벨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소설을 기반으로 해서 그 소설 속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원래는 약간 공학적으로 연결하는데, 저는 이제 등장인물의 문제를 너희가 어떻게 해결해 줄래?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질문을 줬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아까 퍼뜨리기 실천에 약간 강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학생들하고도 책을 읽었지만, 제가 바로 선생님들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온라인으로. 고전 10미닛. 그래서 하루에 10분이라도 읽자. 그래서 1기가 수레바퀴 아래서였고, 2기, 3기까지는 이제 그 헤르만 헤세의 작품을 공교롭게 다 읽게 됐고, 그 다음에 1984는 학교 선생님들이랑 독서모임도 같이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저만 읽는 게 아니라 같이 읽은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읽을 때는 몇 분 안 되셨지만, 이게 계속 반복되고 좋다고 하니까 점점 더 많은 분이 참여하게 됐고, 지금은 실천교육교사 모임이라는 단체에서 고전 10미닛 그래가지고 또 계속해서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제가 이렇게 습득한 거, 그게 좋다 싶으면 이제 같이 하는,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필사책을 낸 이유는, 물론 한 권을 다 읽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완독을 못해요. 그죠? 그리고 제가 정말 억지로 아침 자습 시간에 아이들한테 소리내서 읽혀도 보고 해도 막 건성으로 읽고 안 읽는 애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책을 읽히는 건 선생님들이 너무 힘드니까, 근데 책 안에서 좋은 글귀를 빼서 애들이 베껴 쓰는 건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읽고 좋았던 책 중에 좋은 문구를 뽑아서 이제 쓴 거예요, 책을. 그래서 여기 앞쪽에 보시면 이따가 이제 예시로 보실 수 있는데, 이때 사실 책마다 약간 이제 뭐 이렇게 비하인드 스토리랄까 그런 게 있긴 한데, 이때는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저기 한두 줄이라도 저걸 실으려면 저작권 사용 허가를 다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싣고 싶은 책, 그 다음에 그 번역사마다 다르잖아요. 출판사마다 번역본이. 다 일일이 허락을 구한 거예요, 제가. 다 보내서. 근데 지금은 허락을 받은 책만 실었고, 사실 어린 왕자나 이런 것도 좋은 문구 진짜 많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저작권 문제나 이런 게 좀 힘들어가지고 못 실은 부분도 많아서 조금 아쉬운데, 그 다음에 분량도 정해져 있어요. 너무 많이 인용하면 안 되고 몇 자로. 그래서 어떤 책은 보면 되게 짧게 실렸고, 그걸 허용적인 출판사건은 좀 길고, 그게 분량까지 정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저는 좀 새롭게 알게 됐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탄생한 책이고요. 그래서 목차를 보시면 이제 인문고전을 왜 읽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하루 10분이 왜 중요한지, 그 다음에 함께 읽어야 된다, 그 다음에 필사를 어떻게 하면 좋다, 예를 들어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좋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한 글자 한 글자 옮기는 것보다는 한 문장 통으로 하는 게 자기 표현력을 높이는 게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놨고, 그 다음에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 책에서 요구하는 거는 초서에 가깝거든요. 초서라는 게 자기가 마음에 드는 문구를 일단 베껴 쓴 다음에 자기 생각을 덧붙이는 게 초서예요. 근데 여기는 필사 문구를 제가 정해주긴 했지만 자기 생각을 쓰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냥 읽는 거는 문해력 향상이나 사고를 높이는 데 별 도움이 안 돼요. 자기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생각 쓰는 것까지 했고, 그런 다음에 그냥 생각을 쓰라 하면 또 못 써요, 애들이. 가만히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제가 몇 가지 줬어요. 예시 질문을. 그리고 질문도 만들고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실린 작품은 여기 제가 실제로 읽어봤던 책이나 아니면 아이들이 읽으면 좋을 만한 책, 그런 걸로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필사에다가 자기 생각을 적는 것까지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 출간하면서 또 바로 또 모임을 만들었어요. 필사방을 만들어서 선생님들이 이제 뭐 길게 하신 분은 거의 한 달째 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 만들어서 하면서도 너무 뿌듯했던 게, 필사하면서 약간 숨 고르는 시간이라 하시는데, 저는 진짜 그 필사의 효과를 느끼는 게, 지금 박람회 때도 지금 3일째인데 제가 필사 코너 만들어서 필사하시잖아요. 근데 정말 짧게 필사하고 가시는데도
이렇게 정신없잖아요, 사실 돌아보고 하면. 근데 앉아서 그냥 몇 분 회사하고 갔는데도 너무 힐링됐다, 그 자체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잠깐 휴대폰을 멀리하고 또 이렇게 타이핑하는 거랑 손으로 쓰는 거랑 다르거든요, 느낌이. 그러면 내 솔직한 생각이 또 막 나오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필사를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이제 평소에 존경하는 분들한테 추천사를 저는 또 항상 책 주제마다 부탁을 드리는데, 이번 책에서도 이제 이민규 교수님, 아까 하루 1% 강조하신 이민규 교수님하고 배철원 교수님한테 이제 부탁을 드려가지고 두 분이 너무나도 반갑게 흔쾌히 이제 교육을 위해서 이거는 정말 많이 쓰면 좋겠다. 특히 배철원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고전에 대해서 정말,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일가견이 있으신 그런 식견이 깊으신 분인데, 그래서 이분 저희 강의를 어제도 사실 들었었거든요. 포에트리 클래스. 그래서 영시 같이 암송하고 글쓰기 하는 그런 모임을 같이 하는데, 거기에서도 항상 강조하시는 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있다.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데, 이분이 강조하는 것도 체덕지. 그러니까 체력이 일단 기본이 돼야 되는 거 플러스 이제 영시 암송이나 고전 읽는 거, 그죠? 그거 두뇌를 쓰는 그런 거 플러스 글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실천하는 거, 그 다음에 고려 학교에서 이렇게 하려는 그런 취지랑 너무 하시는 말씀이 비슷하다 보니까 제가 힘을 얻고 사실은 더 이렇게 좀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배철원 교수님은 그러니까 되게 평소에 좀 강하게 좀 얘기하시는 편인데, 두 종류의 부류가 있는데, 고전을 모르는 읽는 각성한 인간과 고전을 모르는 무식한 인간이 있다. 이렇게 해서 어떤 분은 저한테 아니 이렇게 막 말해도 돼, 이런 거. 아니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근데 너무 와닿잖아요. 우리가 각성해. 그래서 이것을 교수님도 정말 많이 좀 알려지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사실 바람이 자녀하고 같이 하면 좋겠지만, 사실 자녀를 키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애가 우리 뭐 같이 하면 잘 안 하거든요. 그러면 학교에서 사실은 이래 아예 프로그램이 정규 프로그램이 있으면 또 그걸 마지못해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아침 자습 시간이나 이럴 때 사실 5분 10분 그냥 막 흘려보내고 하면 저는 사실 그 시간이 진짜 아깝거든요. 근데 이럴 때 여기는 다 선생님이 설명하실 필요도 없고 애들 책만 있으면 자기 속도에 맞게 하면 되니까 좀 많이 퍼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고전 텐민이라는 책을 냈던 거에 참여했던 학생이 제가 또 이 책 낸다 하니까 추천사를 써줬어요. 이거는 학생의 입장이죠. 그래서 그 아이가 중1 때 같이 책을 읽고 인문고전을 읽고 있는데, 이 아이가 지금 고1이에요. 근데 고1이 선생님들이 다 보고 그거 선생님 써준 거 아니냐, 글을 너무 잘 썼다. 근데 이것보다 더 길게 썼는데 제가 이제 일부분만 가지고 온 건데, 그래서 학원 가고 뭐 공부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책 읽고 짧게라도 자기 글 써보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야. 왜냐하면 대부분의 중고등학교에서도 수행평가가 다 쓰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 논리력이고 그런 건데, 그게 하루아침에 절대 길러지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저기 앞에 보면 성장일기라는 것도 있는데, 담임하는 반 애들은 무조건 저거 쓰게 하거든요, 플래너처럼. 근데 그 아이가 이걸 거치는 아이거든요, 이 아이가. 그러면 자기가 해보니까 실제로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추천사에 써서,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녀 키우는 분 입장에서는 성적하고도 길게 보면은 연결이 될 수 있고, 나중에 뭐 대입에서도 논술이라든지 책 읽고 이런 것도 다 기록에 남잖아요. 그게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른 친구도 다 읽는 책보다는, 그죠? 고전에서 어떤 그 포인트를 가지고 와서 자기 생각 넣어서 하는 이런 것도 되게 훌륭한 그게 될 수 있겠죠, 자기 스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문고전 필사 힘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여기까지 뭐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랬고, 그 다음에 요 책 나오기 직전에 제가 어떤 책이 나왔냐면, 이제 삶이 레몬을 준다면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원래 영어 약간 명언처럼 그 영어로 된 When Life Gives You Lemons, Make a Lemonade인데, 혹시 그 폭삭소가수다 그거 드라마 보신 분 있으시죠? 폭삭소가수다 영어 제목이 이거예요.
When Life Gives You Lemons. 이번에는 거기가 이제 제주도가 배경이니까 텐저린으로 레몬만 텐저린으로 바꿔서 했는데 그 취지예요. 폭삭 속았다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레몬이 삶의 어떤 역경이나 고난을 얘기하는 거고, 레모네이드는 그걸 내 나름대로 이제 요리를 해서 나만의 뭐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더 좋게 만든다는 거죠, 레몬으로.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인문고전 읽기 모임을 2020년부터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멤버들이 총 27명이 한 편씩 글을 실어서, 그러면 제목을 봤을 때 주제는 자기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얘기인데 너무 표지가 상큼하잖아요. 실제로 보면 진짜 이거 귀엽거든요, 책. 그래서 저희 레몬 키링도 만들고 뭐 레몬 가방도 만들고 해서 막 그렇게 펀딩해서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여기 이 모임은 무조건 인문 고전을 읽는 모임이에요. 최소한 5년간 읽어야 된다. 제가 지금 고려학교를 최소 3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왜냐하면 고전을 읽는데 당연히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게 하고, 여기 굿즈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요 책의 두 번째 챕터에 첫 번째 두 번째 글로 들어가 있는데, 길 끝의 희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넣었고, 요 책에는 본인이 읽은 이제 고전 중에 인용할 부분 인용해서 넣고 자기 얘기 넣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때 제가 이 책에서 얘기했던 책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이제 인용했고, 레미제라블의 어떤 상황도 제가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고전을 읽으면서 엄청나게 많이 수양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타인에 대한 이해도가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왜 저래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책을 읽으면, 그러면 그 여러 인간 군상 중에 그럼 나는 어떤 모습이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비치지?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특히 제가 레미제라블에서 어떤 거를 기억에 남냐 하면, 왜 이 사람이 이제 그 시장으로 이제 신분을 숨기고 막 열심히 잘 살잖아요. 근데 자기 대신 누가 붙들려간 걸 안 거예요, 재판에. 장발장이로 오인받고. 그래서 이걸 자기가 장발장인 걸 밝힐까 말까를 고민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뮤지컬이나 영화에는 그게 되게 짧게 나와서 그게 맛이 안 나고, 저는 전권 5권인가 그걸 읽으니까 그 장면만 수십 페이지에 이르는데, 장발장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냐면, 하룻밤 사이에 머리가 다 하얗게 셀 정도로 내가 이걸 내 신분을 밝혀 마라 이거를 밤새도록 고민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제 법정 문을 딱 열고 들어가서 자기가 장발장인 거, 내가 장발장이다 밝히면서, 뮤지컬에서는 후에만 이 노래가 막 나오면서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장면에서 어떤 걸 이렇게, 사람들마다 그 장면 보고 느끼는 게 다르겠지만, 책을 읽었을 때 느낀 점은, 내가 함부로 사람을 좋다 나쁘다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그 행동 하나만 보고 이 사람이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장발장이 내가 장발장이도 안 밝히고 그냥 시장으로 살았다고 해서 제가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건 자기 선택이고, 그냥 살았어도 그냥 그건 자기 삶이잖아요. 근데 백지 한 장 차이로 자기가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고뇌를 저는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저 앞에 하는 행동만 보는 거지, 그 사람 의도나 그 이전에 어떤 고민을 했는지 제가 모르면서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그 당시 장면을 읽으면서 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책을 읽으면서 되게 사람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사실은 제가 이제 뭐 크고 작은 이제 매일매일의 레몬들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있었던 그 제일 큰 레몬은 건강상에 이제 수술도 하고 작년에 안 좋았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씩씩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하냐, 사실 별로 제가 좌절스럽거나 그렇지 않았던 게, 수술 받으면 되고 치료하면 되지, 조기에 발견된 게 잘 됐고, 그게 항상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저는 이 책 읽고 글 쓰는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막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막 누구를 탓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마음보다는 내가 빨리 건강 회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려면 건강을 더 챙겨야 됐다 이런 생각, 그 다음에 이만하길 다행이다, 계속 감사한 거에 포인트를 맞추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저는 계속해서 책 읽고 글을 쓰고 수양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함께 하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지지해주고, 또 제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빨리 제가 극복을 한 것 같아요, 어려움도. 그래서 고전 읽기랑 글쓰기를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제가 여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매일 글쓰기 하는 방법 중에 이제 보통 선생님이 글쓰기나 책 쓰기 하기 힘들어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잘 쓰려고 하다 보면 못 써요. 그게 아예 안 하시죠. 내가 무슨 글을 써, 막 이렇게 되는데, 제가 선생님들 계속 훈련시키는 방법은, 저도 아까 생각학교에서 이제 처음 듣고 훈련하는 방법은 몽롱 쓰기, 그래서 몽롱할 때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취지는 눈 뜨자마자 잠도 깨기 전에 몽롱할 때 써라. 왜냐하면은 그래야지 내가 스스로 검열을 안 한다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그냥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손 가는 대로 쓰는 거예요. 손 가는 대로. 그러면 10분 정도 만약에 내가 쓰겠다 하면 10분 타이머 맞춰놓고 생각나는 대로 막 써요. 뭐 어제 누구 뭐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거 욕해도 되고, 이거 나만 보는 거고 나도 다시 안 볼 거예요. 그냥 쏟아내기만 할 거예요. 그래서 막 쓰면 돼요. 그래서 저는 10분 정도 쓰면 지금은 1500자에서 1700자 정도 쓰거든요. 근데 처음 쓰시는 분은 이제 뭐 1000자도 못 쓰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양을 늘리는 데는 정말, 그러니까 글 쓰는 거에 대한 겁을 없애는 데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아티스트 웨이라는 책에 보면 모닝 페이지 쓰라고 또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거기는 손으로 3페이지 쓰라 하거든요. A4 3페이지. 그거랑 비슷한 맥락. 프리라이팅으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쓴다. 어차피 그걸 누구 보여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한 권의 책이 나오기 위해서는 남한테 보여주는 글이 10개 있어야 되고, 남한테 안 보여주는 글이 100개 있어야 돼요. 그게 몽롱 쓰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책을 써야지라고 생각해서 목적을 가지고 쓰면 이미 늦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계속 내가 글쓰기 연습을 하고 있어야 되고, 남한테 안 보여주는 글도 많아야 되고, 그 책에 관한 주제만 쓰는 게 아니라 평소에 책 읽은 거 후기도 남겨야 되고, 서평도 남겨야 되고, 오늘 이렇게 다녀왔으면 후기도 남겨야 되고. 사실 제가 원래 후기 전문 요즘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많이 못 쓰지만, 이제 특강 듣고 뭐 후기 쓰고 이러면 맨날 이렇게 우수 후기로 걸리고, 어떤 때는 막 강사님이 막 감동받아가지고 댓글에 자기 연락처 막 남기면서, 쌤 너무 감동이다 하면서 자기 연락하고 지내고 싶다면서 할 정도로, 그게 억지로 쓰는 게 아니라 제가 그게 너무 좋으니까, 그게 막 이렇게 애정이 담겨서 쓰니까 다들 후기를 읽고도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하면 저한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빨리 흡수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게 다 글쓰기 연습이에요. 그러니까 꼭 내가 글쓰기를 해야지 해서 글쓰기 아니라, 평소에 선생님들 후기 쓰고, 하다못해 카톡에 댓글 남기고, 근데 카톡 계속 눈팅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라도 몇 줄 남기시는 분 있잖아요. 그것도 글쓰기 연습이에요, 사실은. 남한테 기분 좋게 하는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기여고, 좋아요라도 한번 누르고 댓글 쓰고 하는 게,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제가 계속해서 책을 낼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지금 뭐 이제 교사분이시라면 저는 인문고전 필사임 이 책을 반 전체 같이 좀 이렇게 활동으로, 아니면 동아리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해볼까요?